4번 문제 볼게요. 3점짜리 동위원소 문제예요. 동위원소는 보통 자료, 동위원소를 특정 지을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 문제는 존재 비율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자료 해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있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표는 원자 ABCD에 대한 자료인데 필요한 개념 먼저 서술할게요.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는 다르다는 동위원소의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양성자수와 중성자의 합인 질량수, 양성자수와 같은 원자 번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자료 해석할 때 원자 표시 방법에 따라 자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히 알고 계시면 해설 따라오는 것이 편하게 되겠습니다. 원자 ABCD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포인트예요. ABCD는 원소 X와 Y의 동위원소래. 얘가 X 동위원소, 얘가 XO 동위원소, 얘가 Y 동위원소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고 그게 누구랑 누구가 즉 원자 번호가 같은 관계인지를 내가 찾아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ABCD의 중성자 수합은 76이라고 줬으니까 이따가 숫자 계산할 때 한번 써먹을 거고 원자 번호, 양성자 수는 X가 Y보다 많습니다. 자, 우리 원자 번호는 2개로 결국에는 귀결되겠지만은 원자 ABCD 4개로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은 미지수 4개를 모두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 원자 번호 A, B, C, D라고 쓸 거야. 원자 번호 A, B, C, D라고 했을 때 우리 중성자수와 원자 번호의 차이값을 이용해서 중성자수도 미지수 A, B, C, D를 이용해서 서술을 해볼 건데요. 원자 번호가 결국에는 양성자수인 거잖아. 그럼 중성자수 빼기 양성자수가 제로라는 건 얘는 중성자수 A게, 얘는 B 더하기 1, 얘는 C 더하기 2, 얘는 D 더하기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얘네들의 질량수 표현해 볼게요. 중성자수 더하기 양성자수 가 질량수니까 얘 2A이면 얘는 2B 더하기 1이죠. 얘는 2C 더하기 2입니다. 얘는 2D 더하기 3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누가 X고 누가 Y의 동위원소인지를 찾아줘야 되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서술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가 같대. 그러면 얘네들의 양성자수가 같으니까 내가 지금 A랑 B가 동위원소 관계에 있다고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러면 A의 질량수는 2A이고요. B의 질량수는 2B 더하기 1인데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거니까 얘 질량수 2A이면 얘 질량수는 2A 더하기 1이라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서술할 수 있잖아. 그럼 A보다 B의 질량수가 1만큼 크다는 건데 만약에 A랑 B가 동위원소라면 문제에서는 질량수의 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죠. A보다 B의 질량수가 오히려 1이 작잖아. 그럼 모순이 발생하니까 A랑 B는 같은 값이 아니야. 즉 A랑 B는 원자 번호가 다르고 A와 B는 동위원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와 B의 대소관계도 따져볼 건데 얘네들은 같지 않아. 근데 얘는 n-1이고 얘는 n-2의 값을 얘네들이랑 같다고 준 거지. 얘는 2A고 얘는 2B 더하기 1인데 이 값이 더 크다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A의 원자 번호가 B의 원자 번호보다 크다는 거니까 A는 X의 동위원소면 B는 Y의 동위원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짝을 지어서 찾아줄 건데 A, B 비교가 어려운 친구들은 뒤로 넘어가서 A, C, A, D 비교할 건데요. 거기 보고 다시 A, B로 넘어와 보세요. 두 번째 A와 C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랑 C가 동위원소다. 즉 A의 원자번호랑 C의 원자번호가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A의 질량수는 2A이고 C의 질량수는 2C 더하기 2인 건데 A랑 C가 같으니까 얘 질량수 2A이면 얘 질량수 2A 더하기 2라고 가정할 수 있지. 문제에서 A의 질량수 n-1, C의 질량수 n+1이라고 줬단 말이야. 딱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거니까 A랑 C는 같은 값이라는 것에 대한 모순되는 자료가 아닌 거죠. 그럼 A랑 C는 같은 거니까 A랑 C는 원자 번호가 같다, A랑 C는 동위원소다 라고 결론 내려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A랑 D를 볼 거예요. A랑 D가 같대. 즉 A랑 D가 동위원소라고 내가 가정을 한 거지. A의 질량수 2A, D의 질량수는 2D 더하기 3입니다. A가 D가 같다면 얘가 2A면 얘는 2A 더하기 3이라고 갈 수가 있는데 얘 질량수 n-1이고 얘 질량수 m이래. 그러면 여기는 3단계 차이 나는데 여기는 1만큼만 차이 나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거니까 A랑 D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양적 관계를 따져봐도 되지만 우린 이미 A가 X의 동위원소래. 그럼 원자 번호 다르면 D는 Y의 동위원소일 수밖에 없고 사실 그렇게 그것도 따져줄 수 있는데 2A랑 2D 더하기 3이 1밖에 차이가 안 난대. 그럼 당연히 A가 D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얘가 X의 동위원소, 얘가 Y의 동위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까 A, B를 비교한 것과 같은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C가 X의 동위원소, B와 D가 Y의 동위원소라는 걸 알았으니까 미지수를 줄여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얘 원자번호 X, 얘 원자번호 X, 얘 원자번호 Y, 얘 원자번호 Y라고 서술할 거고요. 중성자수도 X, Y 더하기 1, X 더하기 2, Y 더하기 3이라고 다시 서술합니다. 그럼 A, B, C, D의 질량수도 제가 한번 서술해 볼 건데요. 얘 2X고요. 얘는 2Y 더하기 1이고요. 얘는 2X 더하기 2고요. 얘는 2Y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럼 우리 미지수 X랑 Y를 문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구해볼 건데 첫 번째, 얘네들의 중성자수의 합은 76이래. 이 4개의 합이 76이라는 거죠. 4개 더해보시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6이 76이래. 그럼 x 더하기 y는 35가 된다는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무나 붙잡아 주시면 되는데 질량수 관계 이용하시면 되죠. 내가 A와 B의 질량수를 한번 볼게. A의 질량수는 2x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n-1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B의 질량수는요. 2y 더하기 1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n-2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랑 얘의 값을 비교해보면 얘가 1만큼 더 크다는 거지. X와 Y의 관계식을 한 개 더 얻을 수가 있는데 A의 질량수인 2X는 B의 질량수인 2Y 더하기 1보다 1만큼 더 크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리하시면 X-Y는 1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더 얻어낼 수 있죠. 1번과 2번 방정식을 연립해보면 X는 18이고 Y는 17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지우고 보기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여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X는 18, Y는 17입니다. 이거 가지고 보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B와 D는 Y의 동위원소인 거 맞고요. 니은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와 1g의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를 구해보래. 그럼 일단 1g의 A에 A 원자가 몇 몰, 1g의 C에 C 원자가 몇 몰 있는지 알아내고 거기다 A 원자당 중성자수, C 원자당 중성자수 곱해주면 되죠. 니은 보기 됩니다. 1g의 C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일단 1g의 C가 몇 몰인지 알아야 돼요. C의 원자량은 M 더하기 1이죠. 즉 2X 더하기 2가 됩니다. X는 18이기 때문에 C의 원자량은 38이 돼요. 그럼 원자량 38짜리가 1g 있는 거니까 1g의 C는요. C 38분의 1몰의 원자가 됩니다. C는요, 원자 하나당 중성자수를 몇 개 가지냐면 X 더하기 2, 즉 20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0을 해줘서 38분의 20몰의 중성자수가 1g의 C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 같은 흐름으로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도 같이 구해보면요. 일단 A 원자의 몰수를 구해줘야 되잖아. A의 원자량은 2X, 36이에요. 그런 애가 1g 있다는 거니까 A 원자는 36분의 1몰 있고요. A는 원자당 중성자수를 A개, 18개 가집니다. 해서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수는 36분의 18몰이 돼요. 그럼 니은에서 구하라는 건 36분의 18분의 38분의 20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9, 10, 18, 19, 2, 19분의 20이 딱 나오네요. 해서 니은 보기 맞습니다. 디귿 1몰의 A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간단하죠. A 1몰에 A는 한 개당 양성자수 X개 포함하니까 여기는 1 곱하기 X 해서 18몰의 양성자수가 들어있고요. 1몰에 D에 들어있는 양성자수는 D는 한 개당 양성자수를 Y개,
즉 17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애가 1몰 있다고 했으니까 17몰의 양성자수가 포함됩니다. 18분의 17은 1보다 작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골라주면 되죠. x, y 찾는 과정이 복잡했고 니은도 약간 복잡하지만 그동안 빈출됐던 복이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주기적 성질과 관련된 문제예요. 2점짜리긴 한데 약간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가는 원자 ABCD의 E2를 알려줬고요. 그리고 기역도 알려줬습니다. 기역은 얘네 둘 중에 하나고 나는 원자 CED의 전기 음성도를 나타냈대요. ABCDE는 얘네 중에 하나래.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이 섞여 있어요. 문제 보면서 주기적 성질 정리할 거고 저는 나자료를 먼저 해석할 거예요. 나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기 음성도의 크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기 음성도는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후보군은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에 해당하는데요. 전기 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2주기 비금속 무리가 3주기 금속 무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나자료를 해석할 때 누군지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C가 2주기 비금속이고 D2가 3주기 금속이 된다라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로 갑니다. C는 2주기 비금속이고요. D는 3주기 금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동그라미 기역을 찾아볼 건데요. 동그라미 기역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원자 반지름은 주기율표 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작아져요. 즉 오른쪽 위에 있는 2주기 비금속과 왼쪽 아래에 있는 3주기 금속 중에서는 2주기 비금속이 더 작아야 돼. 근데 C는 2주기 비금속이고 D는 3주기 금속인데 C가 D보다 기역이라는 값이 더 크잖아. 그럼 기역은 누가 될 수 없다. 원자 반지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기역이 이온 반지름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온 반지름은요. 얘네들은 2주기 비금속, 3주기 금속이야. 문제에서도 줬듯이 이온이 됐을 때 전자 배치가 똑같아요. 즉 산소 2-, 플루오린-, 나트륨 플러스, 마그네슘 2+, 알루미늄 3+는 등전자 이온,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입니다. 얘네들의 사이즈는요. 전자 배치는 똑같은데 가운데서 원자핵이 8, 9, 11, 12, 13의 힘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C도 2주기 비금속이고 B도 C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B와 C는 둘 다 2주기 비금속일 수밖에 없고 바로 특정 지을 수 있죠.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B가 산소, C가 플루오린이 돼요. 그래서 B가 2주기 16쪽, C가 2주기 17쪽에 해당하는 원소다라는 거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BC는 2주기 비금속 2개 가져갔으니까 A, D, E는 3주기 금속 애들이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제 E2를 확인해 볼 건데 E2는 제2이온화 에너지예요. E2의 크기를 줬다는 건 1쪽 원소를 찾으라는 거잖아. 1쪽이 E2가 가장 큰 거니까. 해서 그 누구보다 월등하게 E2가 큰 값으로 나오는 A는 1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후보군 중에 1쪽인 3주기 1쪽이 나트륨이 됩니다.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D2도 3주기 금속 애들이니까 우리 전기음성도 가지고 D2를 구별해 볼 거야.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커지죠. D가 2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D의 원자 번호가 2의 원자 번호보다 큽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니까 D가 3주기 13족 알루미늄, E가 3주기 2족 마그네슘이 된다라고 A, B, C, D, E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B는 2주기 16족 산소 맞고요. 동그라미 기역은 원자 반지름이 될 수 없어요. E2분의 E3를 비교하라는 건 2족을 비교하라는 출제 의도가 있을 건데 E와 D 중에 E가 2족이죠. 그럼 E는 D보다 당연히 E2분의 E3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맞는 정답 4번 골라주면 됩니다. 16번 아세트산 적정 문제가 돼요. 아세트산은 어차피 1가산이고요. 걔를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하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이 실험에서 사용한 수산화나트륨에 들어있는 OH-의 양은 식초 속에 들어있던 H+의 양. 아세트산은 1가산이기 때문에 결국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랑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고 계산 들어가면 서로 다른 식초 A랑 B를 준비했어. A를 한번 희석해서 그 중에 절반인 50ml의 식초 A 희석액을 사용할 거고요. B를 한번 희석해서 그 중에 절반인 식초 B 희석액 50g을 적정할 거예요. 얘를 적정하는데 10ml의 NaOH, 얘를 적정하는데 25ml의 NaOH가 필요했다는 거니까 얘랑 얘에 들어있는 H+, 즉 아세트산의 양도 10대 25, 2대 5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값이 반영되는 그 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의 B값과 밀도비, DA와 DB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나 식초 A 20ml, 식초 B 20ml를 준비했는데 걔를 희석해서 100ml, 걔를 희석해서 100g이라고 서로 다른 양적 관계로 알려줬거든요. 해서 저는 둘 다 질량 단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식초 A를 먼저 봅니다. 밀도가 DA g/ml라는 건 식초 1ml의 질량이 DA g이라는 건데 나는 A 식초 20ml 사용했죠. 그럼 얘의 질량을 따져보면 이와 같은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요. 내가 나단계에서 준비한 식초 20ml는 일단 20DA 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B에 대해서도 봅니다. B 식초의 밀도가 dbg/ml라는 건 B 식초 1ml는 dbg을 차지한다는 거야. 그럼 나 이 실험에서 사용한 식초의 질량을 따져보면 식초 20ml 준비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 실험에서 사용한 식초의 질량은 20dbg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식초 20DAg이 들어있다는 거고 여기에 식초 20dBg이 식초 20dBg을 사용했다는 거지. 그럼 물만 넣어서 수용액 100ml를 만들었대. 그럼 여기는 여전히 식초 A는 20DAg이 들어있겠지. 물만 넣어준 거고 누구를 빼주지 않았어요. 식초를 더 넣어주지도 않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적정에 사용하는 앤데 100ml에서 몇 ml만 적정에 사용했어. 100ml를 다 사용한 게 아니라 50ml만 다단계에서 적정에 사용했기 때문에 다단계에서 사용한 식초 A 희석액에는요. 식초 A가 몇 g 들어있냐? 10DAg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마단계에서 사용한 희석액에 들어있는 식초 B의 질량도 볼게요. 20ml, 즉 20dBg의 식초를 준비했어. 식초 B를. 걔에다 물만 넣어줘서 수용액 100g을 만들었대. 그럼 여기는 여전히 물만 넣어준 거고 식초를 넣어주거나 뺀 게 아니기 때문에 20dBg의 식초가 그대로 녹아있는 거지. 근데 그 중에 얼마만? 절반만 따왔으니까 이 50g의 희석액을 적정에 사용할 건데 여기에는 내가 사용한 식초 B는 10dBg만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우리는 식초의 전체적인 양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적정에서 중요한 것은 산에 들어있는 H+의 양과 염기에 들어있는 OH-의 양이 같다는 건데 식초에는요 아세트산만을 산의 역할을 하는 애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식초 전체의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몇 g을 차지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아세트산의 질량을 보면 식초 A 1g에 아세트산이 0.02g 있대. 그럼 식초 A 10DAg에는 몇 g의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식초 A 10DAg은 질량당 1g당 0.02g의 아세트산을 포함하니까 이게 내가 적정에 사용한 다 50ml에 들어있는 식초 희석액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B도 같이 구해봅니다. 식초 B 마단계에서 사용한 식초 수용액 50g에는요. 10dBg의 식초가 들어있는데 이게 다 H+의 양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중에 아세트산이 몇 g 있는지가 중요한데 식초 B 1g당 아세트산 Xg이래. 그럼 우리가 적정에 사용한 마희석액에는요. 식초가 10dBg만 포함되어 있는데 걔는 1g당 Xg의 아세트산을 포함하니까 식초 A 희석액 다단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마단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이와 같습니다. 아세트산의 질량비가 이와 같다는 건 어쨌든 똑같은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몰비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식초 A 다단계에서 사용한 희석액과 마단계에서 사용한 희석액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비는 이와 같이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설명해 줄 수 있냐면 다와 마에서 사용한 OH-의 양이 결국엔 H+의 양이고 결국엔 아세트산이 일가산이기 때문에 이게 아세트산의 양이 됩니다. 그럼 OH-의 양이 10ml, 25ml면 몰비도 2대5가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은 비례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A는 20dB분의 DA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되게 복잡하지만 적정 문제를 열심히 연습했으면 이와 같은 비례식을 서술할 수 있고요. 사실 부피가 2대5라는 걸 줬기 때문에 2점짜리 문제라고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의 자동이온화와 관련된 문제가 요즘에 3점짜리로 자주 나오죠. 꼭 맞춰줘야 되는 3점짜리 중에 하나인데 항상 계산이 복잡하게 나와요. 3점으로 나오면.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해 볼 건데 용액의 액성을 결정할 때는 그 수용액에서 하이드로늄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비교해서 같으면 중성, 하이드로늄이 크면 산성, 수산화이온이 크면 염기성이죠. 두 번째, 각 용액에서 pH와 pOH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pH는 용액 중에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로그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고 pOH는 용액 중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이죠. 세 번째, KW는 용액 중에 하이드로늄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이라는 거. 네 번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용액 중에 pH와 pOH 합은 이 정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로그의 KW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원에서 25도씨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25도씨에서는 이 값이 14가 됩니다. 가용액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요. 가용액은요. pOH분의 pH가 25분의 3이래요. 그리고 가용액도 25도씨 수용액이기 때문에 pH와 pOH 합이 14가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연립을 시켜보면 숫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용액의 pH는 1.5가 되고요. 용액의 pOH는 12.5가 됩니다. 미지수 두 개고 방정식 두 개니까 풀이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나로 넘어가 볼 건데 나는요. 가와 나의 관계를 나타내 준 것을 이용할 거야. pH 빼기 pOH의 절대값은 가가 나보다 4만큼 크대. 그럼 일단 가에서 pH와 pOH의 차이값의 절대값은요. 11이거든요. 가가 나보다 4만큼 큰 거니까 나에서는 pH 빼기 pOH의 절대값이 7이라는 값을 하나 받아낸 거고 그러면서 나도 25도씨 수용액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합은 14가 됩니다. 그럼 경우의 수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pH 빼기 pOH가 7이거나 두 번째 pH 빼기 pOH가 마이너스 7이거나 그럼 1번 경우에 대해서는요. pH와 pOH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pH가 21이기 때문에 얘는 pH가 10.5가 나고 pOH가 3.5가 나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pH와 pOH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경우에는 이 pH가 7이기 때문에 pH가 3.5, pOH가 10.5가 나옵니다. 연립방정식 해서 각각 풀어보세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될지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볼 거냐면 각 용액의 액성은 서로 다 다르다고 줬어. 자, 그럼 봐보자 얘들아. 우리 이 개념을 이용해서 가용액은 어쨌든 우리가 pH와 pOH 값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가용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5승,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2.5승이기 때문에 가용액은 산성이에요. 가용액이 산성입니다. 그럼 나용액과 다용액은 산성일 수 없죠. 그러면 나용액은 산성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나용액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가 마이너스 10.5승,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가 마이너스 3.5승인 염기성 용액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X와 Y도 서술을 해볼 건데요. 나에서는요, pOH가 3.5, pH가 10.5이기 때문에 X의 값이 3이고요. 다는 이제 나머지 하나, 얘 산성이고 얘 염기성이니까 다용액은 중성이어야 되지. 그럼 pH와 pOH가 같기 때문에 Y는 1이 됩니다.
가는 산성, 나는 염기성, 다는 중성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보기로 내려갑니다. 나는 염기성이니까 기억 틀렸죠? X3이고 Y1이니까 니은 맞죠? 디귿은 가나다 수용액에서 OH-의 양을 구해줘야 돼요. 어떤 물질의 용질의 양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 가나다에서 OH-의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A 먼저 갈게요. A는 가용액에서 OH-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5승이고 부피 0.2L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5승입니다. B는요, 나용액에서 OH- 몰농도, POH가 3.5니까 OH-의 몰농도는 마이너스 3.5승이고요. 부피 0.4L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5승 나와요. C는요. 중성이잖아. pH와 POH는 모두 7로 같아요. OH-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부피 0.5L입니다. 계산하시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나와요. 그럼 A분의 B 곱하기 C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5분의 얘네들 곱해주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5가 되죠. 10으로 지워지고 1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값은 100이 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 맞는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보다 여기 나단계에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보고 이 둘 중에 택 1 하는 과정이 용액의 액성을 가지고 가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한 숫자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에요.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인데 이가산이 나오긴 했고 얘네들의 몰농도가 미지수로 뚫려있긴 했지만 혼합용액의 액성이 모두 다 다르다고 줬기 때문에 액성을 결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어쨌든 액성을 예상을 해볼 건데 아무나 예상 한번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염기성이다 얘들아? 그럼 산의 양은 동일한데 염기 더 넣어줬으니까 얘도 염기성이어야 되지. 그럼 조건에 안 맞잖아. 그래서 가는 절대 염기성일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에 중성이다? 그럼 얘네들을 비율을 따져봤을 때 얘는 염기성이 될 수밖에 없지. 3번 용액을 보더라도 산을 3배를 넣어줬는데 염기를 4배를 넣어줬으면 얘도 염기성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1번은 중성도 안 되고 염기성도 안 되기 때문에 산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산성인데 산의 비율은 똑같은데 염기의 비율을 더 넣어줬으니까 얘는 중성일 수도 있고 염기성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산을 더 넣어주고 염기를 덜 넣어주고 있잖아. 그럼 얘네 둘을 따져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중성이고 염기성이라고 한다면 3번이 중성이고 2번이 염기성인 경우의 수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용액의 액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 들어있는 양을 한번 따져볼 건데 내가 H2 AVml에 H 플러스가 2A몰, A2 마이너스가 A몰 있다고 미지수 설정할 거고요. NaOH는 10ml에 Na 플러스 B몰, OH 마이너스 B몰 있다고 미지수를 설정할 거예요. 그럼 여기는 2A와 A몰, 2A와 A몰, 6A와 3A몰이고 여기는 B몰, B몰, 2B몰, 2B몰, 4B몰, 4B몰이 되는 거지. 그럼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1번은 산성이에요. 그럼 1번 용액에는요. 양이온이 H 플러스랑 Na 플러스 두 개가 있고요. 산성이니까 H 플러스의 양이 OH 마이너스 양보다 많았다는 거잖아. 2A 마이너스 B몰 남아있고요. 나트륨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전히 B몰 남아있습니다. 그럼 양이온 몰수의 합은 2A 몰만큼 되고요. 얘네들의 부피를 V 더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눠준 값이 2가 되겠네요. 2번 용액은 염기성입니다. 여기 남아있는 양이온은요. 나트륨 플러스밖에 없어요. 나트륨 플러스는 구경꾼 이온이기 때문에 여기 여전히 2B몰만큼 남아있죠. 그럼 모든 양이온의 양은 2B몰이고 용액의 부피는 V 더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의 몰농도의 합이 둘 다 2라고 같은 값으로 나왔다는 걸 하나 알 수 있고요. 우리 관계식을 하나 더 사용해 볼 건데 3번 용액은 중성이에요. 이 값은 안 알려줬지만 중성이라는 건 내가 산에 갖고 있던 H+의 양과 염기에 갖고 있는 OH-의 양이 같았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걸 통해서 6A는 4B와 같다, 3A는 2B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 관계식을 여기다 넣어주고 비례식을 돌립니다. 그러면 1번과 2번 용액에서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은 V 더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2A, V 더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2B인데 2B 자리에 3A를 넣어줄 거고 이게 2대2, 1대1로 같은 값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V 더하기 10분의 2A가 V 더하기 20분의 3A라는 거거든요. 이거 정리하시면 V는 10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동그라미 기역을 구해볼 건데요. 아무하고나 비례식 세워주셔도 됩니다. 저는 기역은요. 일단 3번 용액은요. 중성이잖아요. 해서 이 용액에 남아있는 양이온 수는 어쨌든 나트륨 플러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가 4B몰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2번 용액과 비례식을 세워볼 건데요. 2번 용액과 3번 용액에는 나트륨 플러스가 2B몰, 4B몰 있습니다. 2번 용액의 부피는 10ml와 20ml를 섞은 거니까 30ml고요. 3번 용액의 부피는 30ml와 40ml를 혼합한 거기 때문에 70ml가 됩니다. 1대2로 지워지고 얘네들 지워지고 3대7로 지워지면 양변에 21을 곱했을 때 이 값은 7대6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2대 기역이기 때문에 기역은 7분의 12라는 값이 얻어지게 됩니다. X와 Y를 구하셔야 되는데 우리 X와 Y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내용을 약간 지워볼게요. 어쨌든 내가 지금 가정한 값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 건데 H2A Vml 10ml에 H 플러스랑 A2-가 이만큼씩 있고요. NaOH 10ml에 Na 플러스랑 OH-가 B몰씩 들어있어요. 우리 아까 3A는 2B와 같다라고 방정식을 얻어냈었죠. 그럼 여기를 각각 1.5A, 1.5A라고 놓을 수 있어. 그럼 이거 정리하면 X몰 농도 H2A 10ml에는 용질이 A몰 들어있다고 했을 때 H2A가 Y몰 농도 NaOH 10ml 안에는 용질이 1.5A몰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X 대 Y의 몰 농도비를 세워보면 몰 농도는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니까 H2A 10ml에 용질 A몰, NaOH 10ml에 용질 1.5A몰 들어있는 거죠. 얘네 몰농도비 2대3이 됩니다. 해서 기역 곱하기 Y분의 X는요. 기역이 7분의 12고 Y분의 X는 3분의 2가 됩니다. 지워지니까 이 값은 7분의 8 해서 정답은 2번 고를 수 있어요. 중화반응 양적관계 문제긴 하지만 이 용액의 액성만 결정할 수 있으면 문제는 단순히 숫자 계산이 되니까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19번 봅니다. 19번은 올해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숫자 계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실린더 가나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해서 기체의 부피랑 몰수랑 비례한다는 관계식을 하나 써볼 거예요. 그럼 일단 그리고 몰과 질량의 관계도 이용할 건데 어떤 물질이 15Wg 있고 22.5Wg 있대. 그럼 만약에 얘가 2N몰 있는 거면 얘는 3N몰 있다라고 내가 몰수를 설명할 수 있죠. 기체 부피와 몰수의 관계가 아보가드로 법칙이기 때문에 몰수로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합니다. 그럼 또 다른 기체인 XAYC는요. 또 다른 미지수로 설정해서 얘가 M몰 있으면 얘는 2N몰 있다라고 M이라는 미지수를 XAYC 8Wg이 차지하는 몰수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이때 얘네들의 부피가 4V와 4V로 같대. 그럼 가통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2N 더하기 2N몰이 나통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 3N 더하기 N몰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일단 N과 M이 같다는 방정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반영해서 다시 한번 여기 써주면
얘가 2n몰, 얘가 3n몰 있을 때 얘도 n몰, 얘는 2n몰 있다 라고 해서 기체 몰수를 n이라는 미지수 하나를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y 원자수의 상대값을 이용해서 B와 C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건데, 가에 들어있는 전체 y 원자수 따져봅니다. 가에 분자당 y 원자 B개 포함하는 분자가 2n몰 있대. 그럼 여기 2n 곱하기 b몰에 y 원자 포함되어 있고요. 가에는 이렇게 생긴 기체도 있죠. 분자당 y 원자 c개 포함하는 분자가 2n 있다고 했으니까 2n 곱하기 c, 이 둘의 합이 가통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나통에는요, 이렇게 생긴 애가 3n몰 있으니까 3n 곱하기 b 더하기 이렇게 생긴 애가 n몰 있으니까 n 곱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이 6대 5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항에서 n 지워지면요. 2b 더하기 2c 대 3b 더하기 c가 6대 5가 나오는데, 이거 정리하시면 c는 2b와 같다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관계식 얻어냈고요. 그래서 미지수 하나 더 줄여주면 c 자리에 2b를 넣으면 xayB와 xayEB라는 분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와 나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비를 이용해서 우리 A와 B의 관계식을 얻어낼 거예요. 가에는요, 이렇게 생긴 분자가 2n몰 있어. 그럼 분자에다가 분자당 원자수 A 더하기 B 곱해주면 되죠. 근데 가에는 이렇게 생긴 분자도 있죠. 쟤도 2n몰 있는데 분자당 원자수 A 더하기 2B지. 얘네 둘을 합한 값이 가통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예요. 나통에 들어있는 애들도 표현하면 3n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n 곱하기 A 더하기 2B와 같고요. 이 값이 10대 9라는 거지. 10n 대 9n이니까 이거 정리하시면 A랑 B는 같다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애들을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서 설명해보면 XAYA, XAYEA와 같고요. 얘네들의 몰수는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다기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일단 다기체,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들을 보면 여기 전체 기체 부피 4V, 4V, 5V잖아. 그럼 다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 일단 5N이 되겠죠. 누가 몇 n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내가 미지수를 설정해서 예를 들어 얘가 L몰 있다고 하면 얘는 5n-L몰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L이 몇인지를 찾아줄 건데, 뭐 전체 원자수보다는 Y 원자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좋으니까 나는 가와 다기체의 다실린더에 들어있는 Y 원자수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볼 거야. 가와 다에 들어있는 Y 원자수는요. 가는요. Y 원자 A개짜리 2n몰, Y 원자 2A짜리 2n몰 있으니까 2n 곱하기 A 더하기 2n 곱하기 2A가 가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Y 원자의 몰수가 되겠죠. 다는 L이 포함되어 있죠. Y 원자 A개짜리가 L몰 있고요. Y 원자 2A개짜리가 5n-L몰 있습니다. 이 값이 6대 9, 2대 3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AN이랑 4AN을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6AN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AL 더하기 10AN-2AL이 됩니다. 이게 6대 9라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은 9AN이 나와줘야 되죠. 10AN-AL이 9AN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AL이 AN이다 해서 L이 N이다 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워주면 얘가 N몰이고요. 얘는 그러면 4N몰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X를 한번 구해볼 건데, 전체 원자수도 아무하거나 비례식 세우면 되는데 나는 전체 원자수도 마찬가지로 가와 다에 대해서 서술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가에는요, 얘 전체 원자수 2A개짜리가 2N몰 있죠. 2N 곱하기 2A. 얘 전체 원자수 3A개짜리가 2N몰 있죠. 2N 곱하기 3A 해주면 되고요. 다에는요, 2A짜리가 N몰 있어요. 그럼 N 곱하기 2A 더하기 3A짜리가 4N몰 있어요. 그럼 4N 곱하기 3A를 해주시면 되죠. 정리하면요. 4AN 더하기 6AN이니까 얘는 10AN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2AN 더하기 12AN이니까 14AN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10N인데 XN이 되니까 X는 14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정리를 해보면 A랑 B는 같고요. X는 14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X와 Y의 원자량비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어디를 볼 거냐면 어쨌든 얘들아 질몰화잖아. 그럼 물질의 화학식량은 질량비를 몰비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XAYA와 XAYEA의 화학식량 비를 구해줄 건데 질량비와 몰비 여기 계산하기 쉬운 가실린더에 들어있는 애들을 볼게요. XAYA 15Wg이 2N몰을 차지하는데 XAYEA 16Wg이 2N몰을 차지한대. 얘네 정리하시면 화학식량비 15 대 16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개념을 활용하냐? 물질의 화학식량은 물질의 원자량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럼 얘의 화학식량은 X의 원자량을 여기 소문자 X가 있으니까 대문자 X로 쓸게요. X, Y의 원자량을 Y라고 쓴다면 AX 더하기 AY가 이 물질의 화학식량이고요. AX 더하기 AAY가 이 물질의 화학식량이 됩니다. 이 값이 15 대 16이라는 거죠. 그럼 숫자 정리만 하면 되는데 A 지워지면요. X 더하기 Y 대 X 더하기 2Y가 15 대 16이 됩니다. 정리하시면 X는 14Y와 같아요. 그래서 X 대 Y는 14 대 1이기 때문에 Y 원자량분의 X 원자량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길이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0번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몰과 질량, 아보가드로 법칙, 개수비는 반응 부피비와 같다라는 개념들, 그리고 비례식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야지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응식, 개수비를 완전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문제가 되겠고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는데 1번과 2번에서 각각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다르대. 한 개 반응물 찾아줘야 되고요. 2번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이 8분의 45g이라고 줬습니다. 이따 질량 보존 법칙도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1번과 2번에서 한 개 반응물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A의 양은 4분의 5배 증가했는데 B는 4배나 훨씬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2번 실험에서 B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거지. 그래서 2번에서 한 개 반응물이 A고 1번에서 한 개 반응물이 B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찾아주는 게 자료 해석의 시작입니다. 1번 실험에 대해서 양적 관계를 먼저 보면요. 2A가 3B를 만나서 2C랑 2D가 생성이 됩니다. A는 4V리터 넣어줬고요. B는 6g을 넣어줬어요. 근데 한 개 반응물이 B가 6g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는 질량이에요. 질량은 반응 개수비랑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양적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제가 미지수를 하나 도입합니다. A가 2A리터 사용되면 개수비는 반응 부피랑 같으니까 얘도 2A리터, 얘도 2A리터가 생성되겠지. 그럼 얘는 4V-2A리터 없고 2A리터, 2A리터 남았습니다. 1번 실험이 진행되고 나서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은 A, B, C, D 모두 기체고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C의 부피분의 전체 기체의 부피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C의 부피 2A분의 전체 기체의 부피는 4V 더하기 2A인데 이 값이 3이라는 거니까 V는 A랑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V 자리에다가 A를 넣어서 써주면 2V리터가 사용이 되고 얘들도 다 2V리터씩 생성이 돼서 남아있는 기체의 양은 2V리터 제로, 2V리터, 2V리터가 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 개 알 수 있는 것은 A, B, C, D인 개수비가 2대 3대 2대 2거든? B는 6g이 사용됐긴 했지만 어쨌든 개수비에 맞춰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3V리터가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B
6g은 3v리터를 차지한다는 B의 질량과 부피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이 A가 3B를 만나서 이 C랑 이 D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이번에 얘는 5V리터 가지고 있었고 얘는 25g 갖고 있었어. 이번 실험에선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정해줬죠. 얘 5V리터 사용되면 얘는 7.5V리터 사용이 되고 얘 5V리터, 얘 5V리터가 생성이 됩니다. 반응이 완료되고 나서요. 얘 없고요. 얘 5V리터, 얘 5V리터 있고요. 얘는 우리가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3V리터가 6g을 차지한다고 했잖아. B는. 그럼 그것의 2분의 5배만큼 있는 거니까 이것은 B 기체 15g과 같은 거죠. 3V가 6g 차지하면 2분의 5배인 7.5V는 15g을 차지하니까 B기체가 10g이 남아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B기체가 10g이 남아있고 우리 부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그럼 B기체 6g이 3V리터를 차지한대. 그럼 여기 남아있는 기체 B의 양은 6g의 3분의 5배니까 부피도 3분의 5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5V리터가 남아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럼 X를 구할 수가 있는데 남아있는 C의 양은 5V리터. 그럼 전체 기체 부피는 15V리터이기 때문에 X가 3이 된다라는 거 구할 수 있고요. 이제 B와 C의 분자량 비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1번 실험에 남아있는 A는요. 2V리터죠. 2V리터 남아있습니다. 2번 실험에 남아있는 B는요. 5V리터죠. 우리 그럼 뭐 알고 있는 거냐면 A 기체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일단 A와 B의 화학식량 비를 얻어낼 수 있어요. 화학식량비는 질량비를 몰비로 나눠준 건데 몰비는 부피비랑 같으니까 질량비 17W와 질량비 40W를 부피비 2V와 5V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17대 16이라는 화학식량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와 B의 반응 질량비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반응 질량비는 반응 몰비 곱하기 화학식량비죠. 이건 남아있는 기체 부피비로 질량비를 나눠준 거니까 그냥 그 물질의 화학식량비였고 반응 질량비는 반응 몰비를 화학식량비를 곱해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A와 B의 반응 몰비는 2대 3이고요. 얘네들의 화학식량비는 17대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질량비는 34대 48이니까 17대 24라는 질량비가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우리 2번 실험에서 반응 질량을 따져볼 건데 이 A가 3B를 만나서 이 C와 이 D가 되는데요. 2번 실험에서 B가 15g 차지하고 있고요. 2번 실험에서 생성된 D의 질량이 8분의 45g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 여기서 일단 A가 몇 g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데 이 반응 질량비를 이용합니다. A와 B의 반응 질량비는요. 17대 24예요. 근데 이번 실험에서 A가 몇 g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C가 15g이 반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모의 값은요. 24분의 17 곱하기 15죠. 8과 5로 나눠지면 8분의 3 85g의 A가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질량보존 법칙에 따라서 반응물이 총 이만큼 반응에 참여하면 생성물도 같은 질량만큼이 생성이 돼줘야 되죠. 여기서 C가 20g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B와 C의 분자량비, 화학식량비라는 것은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질량비 15대 20을 반응 몰기 3대 2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5대 10, 즉 1대 2가 나옵니다. 그럼 B분의 C의 분자량비는 2고 X는 3이었으니까 정답은 4번 6이 되겠죠.